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들은 절대로 집을 아무데나 짓거나 이사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땅의 기운과 창문 밖의 풍경을 꼼꼼히 따지며 절대로 기운이 막히는 곳에 머물지 않지요. 겉으론 보통 집 같아 보여도 그 안엔 흐름을 살리는 철저한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집을 옮기거나 이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붕 아래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기운이 바뀌는 깊은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동네냐, 교통은 어떤가, 집값이 오를까를 먼저 따져보지만 사실 그보다 더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집이 가진 기운입니다. 실제로 기운이 나쁜 집에 살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상하게 구멍이 생기고 집안에 병이 들어오거나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집니다. 반대로 크게 대단한 집은 아니어도 기운이 맑고 흐름이 좋은 집에 살면 어느 순간부터 재물이 쌓이고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평온해지는 것을 정말 많이 보았지요. 사람도 기운이 있고 땅도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그 기운을 품은 그릇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삶의 흐름을 결정짓는 방향이자 통로가 되지요. 특히 그 중에서도 창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문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집과 외부를 연결하는 통로이자 바깥의 기운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문인데요. 바로 그 창문을 통해 어떤 풍경이 보이느냐에 따라 그 집이 가진 운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공간을 만들지만 공간이 사람을 바꿉니다. 특히 이사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러니 집을 볼 때에는 집의 창문 밖 풍경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복을 불러오는 창인지 혹은 기운을 빼앗아가는 문인지 여기서 삶의 흐름이 갈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창밖 풍경이 위험하고 어떤 창문이 재물과 건강을 부르는지 그리고 만약 피할 수 없다면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전부 차근차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집을 볼 때 보통 내부 구조나 인테리어만 따집니다. 방이 몇 개인지, 욕실은 얼마나 넓은지, 주방은 동선이 편한지. 그런데 아무리 구조가 좋아도 창문 밖으로 어떤 풍경이 보이느냐에 따라 그 집의 운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창문은 단순한 구멍이 아닙니다. 집안과 바깥 세상을 연결해주는 기운의 통로이지요. 집이 사람이라면 창문은 눈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 생각도 감정도 달라지듯 창밖 풍경은 집안 기운을 바꾸고 사람의 운도 바꿔놓습니다. 풍수의 기본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요. 기운은 머물거나 흘러야 하고 그 흐름이 막히거나 혼탁해지면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흐름이 시작되는 첫 번째 문이 바로 창문입니다. 그래서 창문의 위치, 크기, 방향은 물론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창문이 너무 작거나 천장에 붙어 있으면 기운이 집 안으로 충분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반대로 창이 지나치게 크고 사방으로 뚫려 있으면 들어온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모두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집에서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돈이 들어와도 쌓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향도 중요합니다. 기운이 가장 맑게 들어오는 쪽은 동쪽과 남쪽입니다. 동쪽은 생기를 상징하고 남쪽은 태양의 기운을 받아 따뜻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북쪽은 음기가 강하고 서쪽은 노을의 기운이 강해 장기적으로는 기운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느냐에 따라
집안의 분위기와 사람의 컨디션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창밖의 풍경입니다. 아무리 방향이 좋고 창문 구조가 괜찮아도 창밖으로 나쁜 기운을 가진 사물이 보인다면 그 기운이 집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이사 직후부터 계속 이상하게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 좋지 않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 뒤로는 쇠퇴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운과 재물운 모두를 막는 대표적인 형태였지요. 건강한 기운은 밝고 조용하고 안정적인 풍경에서 옵니다. 반대로 나쁜 기운은 삐뚤고 시끄럽고 정체된 곳에서 들어오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운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기운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요. 창문은 집의 눈이고 창밖 풍경은 그 집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렇기에 이사 전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고 밖에 무엇이 보이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창밖 풍경이 곧 여러분의 금전운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기운을 결정짓는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창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보이느냐는 그 집에 들어오는 기운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집 안으로 어떤 공기와 에너지가 들어오는지, 그 흐름이 편안한지 막혀 있는지, 모든 단서는 창밖 풍경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보기 좋은 풍경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풍경은 기운의 흐름을 만드는 외부 환경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별일 없어 보여도 그 풍경이 가진 성질과 기운에 따라 사람의 돈복과 인복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항목들은 금전운은 물론 전반적인 운이 좋지 않아지는 절대 피해야 할 창밖 풍경입니다. 이런 풍경이 보인다면 가능하면 이사를 다시 고려해 보시거나 반드시 적절한 개선책을 함께 고민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전봇대와 고압선이 정면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전봇대는 단단한 철 기둥이며 그 안에는 강한 전자기 흐름이 계속 움직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운을 지치게 만들고 특히 아이들과 노인의 건강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압선은 에너지를 차단하는 작용을 하며 기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대표적인 요소이지요. 이런 풍경은 자꾸 피로하고 예민해지고 돈이 들어와도 쌓이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 쉽습니다. 금전이 들어와도 자꾸 새어나가는 구조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로가 창문을 향해 곱게 뻗어 들어오는 집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살기가 강하게 들어오는 구조인데요. 길이 칼처럼 집을 찌르는 형상으로 사람의 기운을 공격하고 자주 사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건강 문제,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인하여 큰 돈이 나가는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길이 큰 도로일수록 영향은 더 강해집니다. 세 번째는 무너져가는 건물이나 폐허, 공사 중인 빈터가 보일 경우입니다. 이런 풍경은 정체된 음기와 불안정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기운이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그 불안정함을 그대로 끌고 들어옵니다. 이사하고 나서 이상하게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일이 풀릴 듯 말 듯 막히기만 한다면 이런 풍경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염된 강이나 개울, 탁하고 흐르지 않는 물이 보이는 경우인데요. 물은 원래 재물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흐르지 않거나 썩은 냄새가 나거나 흙탕물이 자주 고이는 경우에는 재물운이 막히고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맑고 잔잔한 물은 돈이 차곡차곡 쌓이게 하지만 탁하고 더러운 물은 돈이 새어나가게 만듭니다. 물이 보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찰이나 묘지, 납골 땅이 가까이 있는 집 역시 조금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민감할 수 있지만 풍수적으로는 강한 음기가 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인데요. 묘지나 빈 공간은 본래 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에너지는 생활 에너지와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런 곳이 창밖으로 보이면 기운이 가라앉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구조에 오래 사신 분들은 무기력함을 자주 호소하거나 집안에 작은 탈이 종종 생겼다고 말씀하셨지요. 다음으로 창밖 너머로 수평이 맞지 않는 집이 보이는 경우에도 좋지 않습니다. 바닥이 기울어져 있거나 전체 구조가 삐뚤어져 보이는 집은 기운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불균형하게 흐르는 상징인데요. 이런 풍경이 계속 눈에 들어오면 사람도 점점 균형을 잃고 마음이 흔들리며 결정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까지 볼 수 있는 구조가 되지요. 우리가 무심코 넘길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곰팡이가 피는 환경의 집이라면 꼭 피해 주셔야 합니다. 창문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인데 그 앞이 막혀 있다면 기운은 순환하지 못하고 정체되지요. 그 정체는 습기와 곰팡이로 이어지고 결국 건강 문제, 답답한 인간관계, 우울감 등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아침에 창문을 열었는데 공기가 탁하거나 냄새가 날 경우 그 집의 기운이 썩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창밖 풍경은 단순히 보기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의 흐름을 막아버릴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해 점차 사람의 생각과 습관까지 바꾸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잘 지냈는데 점점 힘들어졌어요. 이사하고 나서 이유 없는 피로가 생겼어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의 집을 가보면 이 중 한 가지는 꼭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부정적인 풍경이 보인다면 그것은 단지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운을 서서히 잠식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사하기 전 창문을 열고 잠시 서서 바라보세요. 무엇이 보이는지를 꼭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재물운을 쫙쫙 끌어오는 창문 밖 풍경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꾸 나쁜 기운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좋은 기운이 스스로 들어오도록 자리 잡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집이란 기운이 막히지 않고 잘 흐르며 들어온 기운이 안에서 머물다 재물이 되고 건강이 되는 구조이지요. 그 중심에 창문 밖 풍경이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에 따라 그 집은 고요한 복을 품을 수도 있고 끝없는 갈증을 안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풍경은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 기운이 살아있는 풍경들입니다. 가장 먼저 잔잔한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입니다. 물이 있는 집은 기본적으로 돈의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맑고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어야 합니다. 물이 너무 빠르게 흐르면 기운이 쏟아지고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탁기가 쌓이게 됩니다. 즉,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 맑고 흐름이 일정한 강, 작은 호수처럼 차분히 머무는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물은 기운을 안정시켜주고 재물을 천천히 그러나 끊기지 않고 점점 더 모이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빠르고 탁한 물은 돈은 들어오지만 금세 새어나가고 집안에 불안정한 흐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물이 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성질이 무엇인지를 꼭 살펴야 합니다. 다음으로 창문 너머로 둥근 산이 보인다면 정말 좋습니다.
산은 땅의 기운이 모이는 중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드럽고 둥글게 뻗은 산은 귀인을 부르고 재물을 축적하게 돕는 좋은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날카롭고 삐죽한 산은 기운이 강하고 다소 날서기 때문에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지만, 둥글고 너른 산은 기운이 순하고 편안해서 오래 머무르기에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둥근 산이 보이는 아파트 단지들은 거주할수록 안정감이 있고 거주자들 간의 관계도 원만하며 재물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라면 좋습니다. 햇빛은 가장 근본적인 양의 기운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 이상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너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다면 그 집은 활력을 머금게 됩니다. 햇빛은 순환과 생명의 기운을 돌게 해주며 마음의 안정과 활력을 줍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햇살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운이 끊기지 않고 순환될 수 있는 환경이 사람의 판단력과 집중력, 그리고 운의 흐름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햇빛은 곧 생기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집안 깊숙이 스며드는 구조라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성공한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문 너머로 넓은 하늘과 탁 트인 공원이나 들판이 보이는 곳이라면 금전 흐름의 재물운에서도 좋은 집입니다. 무엇보다 하늘이 열린 집은 마음이 트이고 생각이 맑아집니다. 풍수에서는 명당이란 곧 숨이 쉬어지는 자리라고 하지요. 창밖으로 고층 건물이나 벽이 아닌 넓은 하늘, 잔디밭, 나무 많은 공원이 보이면 그것은 자연의 순한 기운이 집 안으로 흘러든다는 뜻입니다. 들판이나 공원이 보이는 곳은 기운이 막히지 않고 퍼지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유와 안정감을 줍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이 줄고 생각도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금전적인 흐름도 원활해지고 차차 쌓일 수 있는 기본을 마련해 주는 것이지요. 이런 창밖 풍경을 가진 집에서 살면 시간이 갈수록 기운이 누적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 6개월, 1년 그리고 3년이 지나면 건강도 달라지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너무 신기하게도 돈이 새지 않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이사를 앞두고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기가 조용하고 집도 예쁜데 창밖에 산과 물이 다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중요하지 않다면 부자들은 왜 이런 자리를 찾아서 살까요? 눈에 보이는 풍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이고 그 흐름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아침마다 창을 열 때 맑은 물과 햇살과 나무들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이미 좋은 기운 속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집은 오래 살수록 기운이 쌓이고 재물이 쌓이지요. 눈앞의 창문은 단순한 틀이 아니라 복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 창문 너머로 무엇이 보이시나요? 그런데 살다 보면 완벽한 집만 골라 살 수는 없습니다. 가성비 좋은 집이거나 입지가 좋아서 선택하게 된 경우, 혹은 이미 오랫동안 살아온 집이라면 창문 밖 풍경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무조건 당장 이사를 결심하기는 어렵지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흐름을 유도하는 보완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창문 구조와 방향, 창밖 풍경이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그 기운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창문의 방향이 주는 기운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문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집이 받는 기운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동양과 남양은 풍수에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봅니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생기와 출발을 상징합니다. 가족의 건강, 자녀의 성장운에 좋습니다. 남쪽은 태양의 기운이 강한 쪽이라 활력과 명예운을 끌어들이며 사람을 밝고 개방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서양은 노을의 기운이 강한 쪽으로 오후 늦게 햇볕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만큼 기운이 지는 방향이라 장기적으로는 기의 흐름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운에는 조금 불리한 편이지만 가끔 강한 추진력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북향은 음기가 강한 방향입니다. 습기와 정체된 기운이 머물 수 있어서 단열과 채광이 부족한 구조에서는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에 맑은 물이나 공원 같은 풍경이 있다면 그 음기를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문 너머 나쁜 풍경은 시선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창밖에 전봇대, 고압선, 폐건물, 묘지 등이 보인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선을 끊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보이는 기운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기운의 영향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두꺼운 커튼이나 암막 블라인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밤에는 창문 밖으로 불빛이 들거나 도시의 혼란한 풍경이 보일 경우 기운이 흩어지기 쉽기 때문에 가림막을 활용해 시선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활용해 기운을 정화하면 좋습니다. 창가에 건강한 녹색 식물을 두는 것은 정체된 기운을 순환시키고 창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걸러주는데 도움을 주지요. 특히 돈을 부르는 관엽식물들은 기운을 부드럽게 하고 공기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집안의 인테리어 구조를 일부 조정해 기운을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장 바꿀 수 없는 경우 물건의 위치를 재배치하여 금전운이나 사업운이 더 높아질수록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창문이 너무 커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구조라면 가구를 재배치하거나 가림막 역할을 하는 장식장, 책장 등을 활용해 기운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소파나 식탁처럼 사람들이 자주 머무는 자리는 기운의 흐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창 근처보다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기운이 안정된 지점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피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피하지 말고 바꾸는 것이 지혜입니다. 풍수는 절대적으로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운을 조화롭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지요. 바람이 너무 세면 바람막이를 세우고 햇빛이 부족하면 조명을 따뜻하게 켜고 시선이 불편하면 커튼을 내려 가려주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엽니다. 무의식 중에 습관처럼 열고 닫지만 그 창이 내 삶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른 채 살아가지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창밖 풍경이 곧 나의 운이고 창문은 기운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것을요. 좋은 집은 단순히 크고 비싼 집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부터 다릅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맑은 하늘이 있고 잔잔한 물이 흐르며 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집, 그런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운이 쌓이고 재물이 쌓이기에 금전운과 재물복이 있는 집이고 사람도 차분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창문은 어떤 풍경을 품고 있나요? 혹시 매일 같은 창밖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한가 느낀 적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기운이 바뀌길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큰 인테리어 공사나 이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커튼 하나, 식물 한 그루로도 여러분의 금전 흐름과 재물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복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